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방콕시가 최근 재태국 한인회로부터 기부받은 지진 구호물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부에는 한국 컵라면 600인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피해 주민과 구조대원들을 위한 간편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부식 행사에는 윤두섭 재태국 한인회장과 차찻 방콕 주지사가 참석해 우호와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건물 붕괴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CREC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태국 내 13개 국가 주요 건설사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총 72억 3,200만 바트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청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 기업이 공급한 자재 일부가 규격 미달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참여한 다른 사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여한 프로젝트 중 다수는 국가 중요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 및 기반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티왓 공항 여객터미널, 국가수자원청 본청사, 해군 물류사령부 건물, 법원 판사관사, 태국 국영전력공사 교육기관, 지방행정청사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차차 시티판 방콕 주지사는 감사원 신축 건물 붕괴 사고 구조 작업이 5일째 진행 중이며 약 100톤의 콘크리트를 제거했고 희생자 한 구를 추가 수습했으나 여전히 14구는 구조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데드라인 없이 구조와 철거를 병행하며 국제 기준에 따라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상황상 하부 철거가 더 효율적이며 외국 전문가들도 이번 사례를 매우 복잡한 구조 작업으로 평가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구조지연 비판에 대해 그는 각 팀이 현장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조 종료 후 전문가들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내 건물 1만 2천 건 이상의 안전진단 요청을 받았으며 2주 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태국 중국 대사관이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부상자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해당국 법률 준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국은 지진구조 전문가와 자원봉사팀을 태국에 파견하고 중장비를 지원해 구조작업에 협조 중입니다. 또한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해 태국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전면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과학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까나 산업장관이 감사원 붕괴 현장에서 철근 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mm에서 32mm 철근이 규격에 미달되었으며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철근은 라용에 위치한 싱커 위안 스틸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 업체는 2024년 12월에 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가동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품 회수, 생산 중단,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에까나 장관은 과거 해당 철근이 화학적 기준에 이번엔 기계적 기준에 불합격했다고 밝혔으며 7개 공장은 이미 폐쇄 3곳은 조사 중입니다. 4월 2일에는 싱커 위안 스틸 공장을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태국 중등학교 입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태국 초중등 교육위원회는 중학교 1학년 입시는 4월 5일, 4학년 입시는 4월 6일로 확정하였으며 학교별 안전 상황에 따라 교장이 판단해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장은 안전한 저층 건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모든 학교는 재난 대응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2,465개 학교가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48곳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치앙마이, 람빵, 방콕, 깐짜나부리, 피찌순입니다. 파차라 방송통신위원장 자문위원이 정부의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지적하며 기존 SMS 기반 시스템은 경보용이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방송 기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재난 경보는 3G 이상 기반 셀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으로 이미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이며 태국도 기반은 마련되었고 통신사들의 연동이 남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응 실패와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위성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디지털 정보 오용 문제를 언급하며 생산적인 소통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추석 총리실 장관은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사업법 초안이 정부 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임의로 서두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은 카지노 단독이 아닌 복합시설로 최소 4개 업종을 함께 운영해야 하며 카지노는 전체 면적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안 처리는 원래 시간이 필요한 절차이며
상원에서 수정될 경우 최대 18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안 부결 시 국회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위원회 단계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내각이 5월부터 8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을 단위당 3.99바트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시행되며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앞서 에너지규제위원회는 기존 평균요금 4.15바트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추가 조율을 통해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무부가 미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상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산에 대한 관세 보복이 확대될 경우 최대 8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기, LNG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 대응을 위해 49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한 태국 대사관이 한국에 여행 중인 태국 국민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힌 관계로 특히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접근을 삼가야 하며 헌법재판소, 대통령실, 당사, 국회의사당 인근 지역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수파차의 CP그룹 회장이 선행의 실천상을 수여하며 타인을 위한 용기 있는 선행을 실천한 직원을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 금배지 수상자는 방콕 쌈댐의 세븐일레븐 배달 직원으로 물에 빠진 새끼 고양이를 구조한 영상이 SNS에서 1억 2천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파차이 회장은 모든 선행은 의미 있다는 기업 철학을 강조하며 CP는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는 구조 당시의 감동을 나누며 앞으로도 좋은 시민으로 선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경찰이 홍콩 경찰 및 인터폴 홍콩과 공동으로 홍콩 국적의 살인사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월 16일 홍콩 카오룬 샤틴 지역에서 마약거래 갈등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당일 밤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콩 당국이 국제 수배를 요청하자 태국 경찰은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수사를 통해 파타야 임대주택에서 용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홍콩 경찰 대표단이 태국을 방문해 협조의 감사를 표했고 용의자는 홍콩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